자,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을 받고 시력이 좋아져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뚝 떨어지고 난시가 심해졌다면 단순히 눈이 다시 나빠졌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하드렌즈 끼세요 라는 말만 듣고 절망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원추각막과 다르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부작용인 각막 확장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망가진 눈을 다시 살려낸 3명의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실패한 안과 수술을 전문적으로 교정하는 안과 의사 최성호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라이트 형제와 네이버 카페 눈미남을 통해서 난치성 눈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막 지형도 기반 교정수술과 관련된 다수의 SCI 국제학술지 논문을 발표를 해왔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막 확장증 치료의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추각막과 각막 확장증을 혼동을 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 각막이 이제 얇아지고 튀어나온 건 같지만 원인은 좀 다릅니다. 원추각막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아토피 등으로 눈을 아주 세게 비비면서 생기는 이 질환입니다. 반면에 각막 확장증은 수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원추각막 소견이 전혀 없던 사람도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을 할 때 각막의 절편을, 뚜껑을 너무 두껍게 만들면은 남아있는 각막의 속살이 실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얇아져서 눈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진단과 치료 접근법 모두 원추각막과 각막 확장증은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진행만 막는 게 아니라 수술로 변형된 모양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환자분인데요. 2년 전 다른 안과에서 스마일 수술을 받은 20대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술 후 몇 개월 만에 다시 시력이 뚝 떨어졌어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오른쪽 나안 시력이 0.3, 교정 시력은 0.8, 난시가 무려 4디옵터였습니다. 각막 지형도를 찍어보니까 각막 확장증이 뚜렷했고요. 반대쪽 눈, 좌안도 의심소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약해진 각막을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콜라겐 교차 결합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을 해도 찌그러진 각막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막 지형도 기반 라섹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땅을 레이저로 정밀하게 깎아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놀랍게도 좌우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19디옵터의 편차에 달하던 그 비대칭이 3.7디옵터로 줄어들었고요. 시력은 0.7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3차 교정을 통해 더 완벽한 시력을 기대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50대 여성분이신데요. 30대 라식을 받으셨고 2년 전에 다른 안과에서 노안교정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재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여전히 시력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저희 안과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각막의 OCT를 찍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라식 수술을 받을 때 만든 절편의 두께가 무려 210 마이크로미터였고요. 남은 각막 실질은 200 마이크로미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남은 각막 실질의 안전마진은 250 마이크로미터 이상입니다. 보통 절편 두께는 100에서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각막 두께의 절반 이상을 뚜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남은 속살이 너무 얇아서 이걸 버티지 못하니까 각막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이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비싼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은 렌즈가 제 기능을 할 리가 없죠. 만약에 백내장 수술 전에 이 각막 확장증을 먼저 발견을 하고 각막 모양을 예쁘게 만들었다면은 수술이 한 번에 끝났을 겁니다. 지금은 각막 교차결합술, 콜라겐 교차결합술과 각막 지형도 기반의 라섹으로 각막을 치료를 했지만 결국 눈 속의 렌즈를 다시 교체해야 되는 힘든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40대 여성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각막 확장증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은 안 되니까 하드렌즈 끼고 사세요 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드렌즈는 시력을 교정해 줄 뿐이지 병의 진행을 멈추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원추각막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존적인 치료만 권유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환자에게 최선이 아니죠. 저는 즉시 이분 눈에 콜라겐 교차 결합술을 진행을 해서 각막 확장증의 진행을 멈추게 했고요. 또 지형도 기반의 라섹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1.0의 시력을 회복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밤마다 괴롭히던 야간의 빛번짐이 사라져서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라고 좋아하십니다. 각막 확장증, 분명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불치병은 아닙니다. 과거 수술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실패한 것은 아닌 것처럼 정확한 원인을 찾고 각막 지형도 기반의 맞춤형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신다면 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제 블로그와 카페 눈미남에 오시면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더 많은 치료 사례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답답한 눈과 마음에 조금이라도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른 환자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과의사 최성호였습니다.